자, 이제 설명드릴 건 다 드렸고요. 자, 시험 풀 때 주의해야 할 유형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계정 과목에 대응되는 차감적 평가 계정을 찾는 유형. 이름은 거창한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감가상각누계, 이건 각 유형 자산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누계 검색하면 여러 개 뜨는데 그중에서 이게 기계장치에 대한 건지 건물에 대한 건지 파악해가지고 정확한 코드 입력해주자라는 거죠. 자, 풀어봅니다. 자, 10월 16일 사용 중인 창고 건물 취득가액이 5천만 원, 감가상각누계액 4천만 원. 이러한 창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하였으며 철거 용역 업체에 철거 비용 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 지급하였다. 됐습니까? 그러면 사용 중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우리 사용하려고 지을 거라는 거죠. 이때 어떤 계정 과목 등장한다고 했습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유형자산의 취득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혹시 내용 기억 안 나시면 본문 찾아보시면 되고.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입력해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0월 16일이네요. 10월 16일. 자, 일단 대변 해가지고 건물을 없애주고 금액 얼마였다고요? 취득원가가. 자, 그거 좀 볼게요. 제가 건물 5천만 원짜리네. 5천만 원짜리 취득원가가 5천만 원짜리. 그리고 차변 먼저 입력할게요.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입력해야 되는데 여러 개 뜬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거 정확하게 참고열 보니까 뭐에 대한 건지 꼬리표가 어떤 거에 대한 꼬리표인지 다 계정 과목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걸 보고 제대로 정확한 코드를 찾아서 입력해 주자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203 입력해 주고 그리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천만 원. 4000000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돈이 또 추가로 얼마 들었습니까? 철거 비용 200만 원이 또 들었네. 그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네.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 200만 원.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자, 차액이 1,200만 원 마이너스 뜬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면 차변이 크다, 대변이 크다? 대변이 큰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차변에 우리 입력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중에서 당연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론도 이렇게 났고 실제 분개해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아하, 사용 중인 건물 철거할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인식한다. 그거 아는 상태에서 실제 입력해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는 상황이 맞네. 그러면 맞게 풀었나 보다. 우리 확인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문제 풀면서. 됐죠? 차변 해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입력해 주면 되겠다. 금액은 따로 1,200만 원 입력 안 해도 플러그 금액이니까 바로 입력돼 버린다. 됐죠? 엔터키만 누르면 자, 전표가 완성되었다. 됐죠? 두 번째, 자, 꼬리표 붙는 게 또 뭐 있었습니까? 대손충당금 있었습니다. 대손충당금도 받을 어음에 대한 것, 외상매출금에 대한 것, 미수금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꼬리표가 있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코드 선택해가지고 입력하자는 거죠. 예를 사례 풀어봅시다. 10월 19일 지난해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던 외상매출금의 일부인 60만 원을 회수하여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대손 확정했었는데 돈이 생각지도 않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60만 원 당좌 예금, 그죠? 대변에 무조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대손충당금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는 이렇게 나타날 것인데 10월 19일 차변 당좌 예금 얼마요?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근데 대손충당금 여러 개 뜬다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 개 중에서 참고 이 열을 보면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찾아서 입력하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완료되겠네요. 자, 또 꼬리표 붙는 게 뭐 있습니까?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자,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애누리 합해가지고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개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할인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항목들은 매출이라는 수익의 차감이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또는 매출 할인 검색해 보면 여러 개 뜬다는 거죠. 어떤 건 상품 매출에 대한 차감 성격, 그리고 어떤 건 제품 매출에 대한 차감 성격 여러 개 뜨는데 우리가 어떤 게 해당하는지 판단해가지고 정확한 코드를 입력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습니다. 이건 뭐의 차감 항목이다? 재고자산 취득 원가의 차감 항목이다. 그런데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또는 매입 할인을 검색해 보면 여러 개가 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거 원재료 살 때 나온 건지 아니면 상품 살 때 나온 건지 제대로 구분해 가지고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사례 봅시다. 10월 20일 용산전자로부터 제품 외상 매출금 4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동 외상 매출금의 3%를 할인해 줬다. 대금은 모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뭡니까? 매출 할인인 상황이다. 그럼 분계는 자 3%니까 400만 원 곱하기 3% 12만 원이네. 그러면 차변의 보통 예금 3880000원만큼만 들어오고 12만 원만큼은 매출 할인 이렇게 기입해주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400만 원 이렇게 기입해주면 되겠다고요. 됐죠? 그래서 10월 22일 분계 입력해 볼게요. 대변 먼저 입력해 볼게요. 그냥 저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 4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용산전자에 대한 4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매출 할인 여러 개 뜬다는 거죠. 그 중에서 뭐다? 우리가 제품 외상 매출금에 대한 회수에서 나타난 거니까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406번. 자, 교재도 406번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406번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입력해 준다는 거죠. 금액은 얼마다? 12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 자, 입력하면 3880000 이건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표가 완성되었다. 또 참고로 이거 매출 할인을 뭘로 입력해도 정답이라고요? 제품 매출에 대한 차감 항목이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제품 매출이라는 404 입력해도 사실은 정답으로는 인정된다. 됐죠? 여기까지 부연 설명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 매입의 경우에도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의 경우에도 자, 상품에 대한 건지 뭐 원재료에 대한 건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겠다. 됐죠? 이 부분은 사례 따로 안 풀어보고 말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부조회 후 전표 입력이라는 패턴도 있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금액이 얼마다라고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자, A 거래처에 대한 잔액을 전부 현금으로 뭐 회수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줘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를. 그러면 뭐 잔액이 얼마인지 조회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자, 금액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이런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 연습 몇 번 해봅시다. 그러면 조회가 어떤 것들을 조회해야 되는 걸로 나오는지 자, 정리해 보았다는 겁니다. 봅시다. 특정한 A 거래처에 대한 잔액 이런 거라면 우리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우리 검색해서 보면 된답니다. 자, 이게 뭐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부조회 편에서 배울 거거든요. 자, 그거 배우고 나서 이거 다시 돌아와서 구경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죠?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는 거래처 우리 입력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A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 받아야 될 것인지 주어야 될 것인지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거래처 원장이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A 거래처에 대한 잔액을 뭐 조회해가지고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거래처 원장 포함된대. 그리고 특정한 계정 과목에 대한 뭐 10월 15일 현재의 금액이 얼마인지 잔액이 얼마인지 필요하다. 그걸 줘야 할 거면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사용하면 된대. 시산표 알죠? 시산표. 시산표라는 게 특정일 현재의 잔액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쭉 한 표로 제시한 게 시산표죠.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에선 시산표가 형태가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메뉴에선 합계와 잔액이 동시에 나타나는 합계 잔액 시산표 형태로 우리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메뉴를 검색함으로써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일자 뭐 6월 30일 거래에 발생했던 뭐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6월 30일자 그 전표를 조회해 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전표를 조회하는 방법은 그 전표가 만일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순히 차변, 대변만 입력하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기록된 거래라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 그 날짜를 찾으면 될 것이고 나중에 배우게 될 매입 매출 전표라는 메뉴에 입력된 거래라면 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가지고 해당 날짜를 조회해 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정별 원장이라는 메뉴를 열어가지고 해당 계정 과목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면 상세한 거래 내용, 전표 내용이 다 보이거든요. 자, 그걸 통해서 조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메모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조회, 장부 조회 단원에서 배울 건데 우리는 계정별 원장이라는 메뉴도 있고 보세요. 총 계정 원장 이라는 메뉴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메뉴가 거의 보이는 화면 내용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 이론편에서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과 동의어가 뭡니까? 계정별 원장 또는 원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용어는 똑같은데 용어 의미는 똑같은데 우리 메뉴에서는 약간 다르게 배열이 돼가지고 메뉴가 두 개 있다는 겁니다. 계정별 원장이라는 메뉴도 있고 총계정 원장이라는 메뉴도 있고 그러나 그 금액이 이 보고되는 형태만 조금 다르다 뿐 실질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왜? 계정별 원장 이꼴 총계정 원장 똑같은 용어이니까 당연히 됐습니까? 그래서 조회 연습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메뉴가 동일한 내용이니까 우리는 헷갈리니까 그냥 총계정 원장으로 무조건 찾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총계정 원장으로 그냥 메모해 주시면 앞으로 혹시 찾을 거 있으면 계정별 원장보다는 총계정 원장으로 그냥 찾는 걸로 연습하도록 합시다. 됐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통해서 계정 과목 금액을 확인하고 거기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상세한 전표 내용, 거래 내용을 확인해서 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액을 해당 필요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와닿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장부 조회 때 다 공부할 거라고. 그때 공부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아하 그 얘기지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우선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사례를 가지고 10월 22일 자 10월 22일 분계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어떤 분계냐면 4월 30일에 원재료를 매입하고 구리전자에 대금으로 발행해 주었던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원재료 매입 때 어음을 발행했다. 지급 어음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라고요. 자, 이 금액을 이제 당자 수표 발행해서 결제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자 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 어음 되겠다. 그리고 차변에는 지급 어음이라는 부채가 없어지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차변의 지급 어음, 대변의 당좌 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입력할 건데 금액 2,200만 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4월 30일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검색해 보면 자, 해당 일자의 전표가 조회될 것이다라는 거죠. 또는 총계정 원장 메뉴를 사용하면 조회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찬찬히 하나씩 제가 다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0일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혹시 있는지 조회해 보려고요. 자,
자, 여러분, 어떤 게 일반 전표 입력 메뉴고 어떤 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당연하죠. 아직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안 배웠으니까. 됐죠? 나중에 부가가치세 공부하고 나서 그 메뉴에 대해서 상세히 볼 거거든요. 자, 지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차변, 대변이라는 거래를 입력하는 메뉴가 두 가지 있거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는 단순히 차변, 대변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같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그 거래 내용이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말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할 겁니다. 자, 지금은 일단 4월 30일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 메뉴에 대해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대해서 다 찾아보려고요. 됐습니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4월 30일 분께 찾아보자고.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구리전자에 대한 지급어음이란 거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아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 메뉴에 입력돼 있나 보다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4월 30일 이렇게 보니까 아하, 구리전자에 자, 숫자 쪽에 커서를 두면 아래쪽에 전표 내용 볼 수 있거든요. 차변 대변. 자, 이렇게 입력됐대요. 아, 지급어음을 발행해 주었답니다. 얼마? 2,200만 원. 이렇게 구리전자에 지급어음을 발행해 주었네.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2,200만 원. 이렇게 찾아보면 금액 확인. 또는 총계정 원장이라는 메뉴로도 우리 확인해서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확인해 보려고요. 구경해 보세요. 나중에 장부 조회 단원 보고 나면 확실히 알 겁니다. 지금은 구경만 해보십시오.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요. 뭐 우리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계정 과목 전부 다 열어봅니다. 열어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됐습니까? 지급어음이면 자, 여기서 컨트롤 F 눌러도 됩니다. 컨트롤 F 눌러서 지급어음 찾아서요. 지급어음에 대해서 금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단순히 잔액 같은 거 그리고 대변 금액 이런 거 찾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4월 30일자면 여기쯤에 있겠죠. 4월 해가지고 더블 클릭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상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한 번 더 더블 클릭해 본다. 그러면 밑에 전표 내용,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화면에서 보았던 차변 대변 화면이 바로 여기 검색된다는 거죠. 보니까 어떻게 4월 30일자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 대변에 지급어음 2,400만 원 이렇게 됐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총계정 원장을 더해서 상세 내용 확인했다는 거죠. 2,200만 원 확인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입력 이제 진행하면 되겠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거 닫아버리고 자, 며칠자 날짜로요? 10월 22일 날짜로 10월 20일 날짜로 차변에 지급어음 어디 구리전자 금액 얼마? 22000000 됐죠? 이렇게 입력하고 대변에 당좌 예금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거래처는 뭐 공란을 한 게 좋으니까 스페이스 키 눌러서 넘어가고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전표 완료.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출제 유형이 또 뭐 있을까 봅시다. 3번 뭐 돼 있습니까? 제조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한 유형 설명 이미 드렸죠, 그죠? 제조 관련이면 500번대, 그게 아니면 800번대,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에 관한 수수료 비용만 900번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이 페이지가 328페이지죠. 그래서 3번 여기 위에다가 메모 추가로 이왕 정리하는 거 하나만 메모 더 해줍시다. 이미 했던 거지만 한 두세 페이지 전에 했던 거지만 메모 하나 더 해봅시다. 추가 고려사항 뭐 매도 가능 증권
과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하여 유동, 비유동 구분하는 유형.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왕 총정리하는 김에.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월 27일자 이제 입력할 건데, 자, 풀기 전에, 자, 예를 들어 차변해가지고 우리가 현금 주고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짜리 샀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입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가 뜬다고. 123번도 뜨고 178번도 뜨고. 뭐 선택해야 되겠다고? 구입하는 상황이다. 처음 취득한 상황이다. 당연히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돼야 되니까 178번 이거 입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죠? 자, 사례 봅시다. 사례는 당연히 500번대, 800번대, 900번대 이거 구분하는 문제겠죠? 10월 27일 공장 건물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해서 주식회사 미래화재에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랍니다. 그럼 뭐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거래라면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는데 보험료가 여러 개 검색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공장 건물 관련이니까 500번대인 보험료를 입력하면 되겠다. 됐죠? 10월 27일 차변의 보험료 여러 개 중에서 500번대 이걸로 입력해 주겠다. 됐죠? 금액이 300만 원. 그리고 뭘로? 보통예금으로 줬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자, 마지막 유형은 뭡니까? 타계정 대체거래. 됐죠? 재고자산이 매출원가 이외의 사유로 감소할 땐 적요 8번 눌러주자. 그게 유의사항이래요. 자, 10월 28일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400만 원 장부가액이래요. 이게. 자, 이걸 국군 장병 위모품으로 국방부에 무상으로 기탁하였다. 그러면 기부금,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제품. 그죠? 그런데 제품에 대해선 적요 8 눌러준다. 그러면 10월 28일 이렇게 보면 차변의 기부금, 자, 얼마요? 4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제품 적요를 뭘로? 자, 보세요. 적요 여러 개 뜨는데 이 중에서 뭐 8번 여기 숫자 8 눌러주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네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의해야 할 유형까지 모두 살펴보았네요. 자, 그러면 필요한 내용 설명을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필요한 설명.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내용을,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본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